오늘은 암이 발생하는 부위인 인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움직이는가? 이거는 의학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비유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듯이 사람 몸도 구조적인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 이루어져서 인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겠죠. 머리카락, 피부, 뼈, 근육, 오장육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조직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조직들은 쪼개 들어가면은 하나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기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좀 어려웠죠? 어찌됐든 간에 세포적인 단위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인체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병이라면 어떤 상태일까요? 하드웨어적인 요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세포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세포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크게 둘로 쪼개서 얘기를 한다면은 세포의 구조가 손상을 받거나 훼손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적인 요소가 약해지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크게 나눌 때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피로.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제대로 먹질 못해서 영양 부족이 됐고 요즘에는 다이어트라든지 의도적인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양이 편중되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로 이런 걸 통해서 피로해지거나, 과거에는 일반적인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한 피로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요즘에는 만성화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어떤 질병의 범주에 속한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질병명을 붙여서 하나의 질병으로까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벼운 피로부터 시작해서 질병으로 얘기할 정도까지 깊게 쌓여있는 만성 피로까지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기능의 저하에 해당되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 자체가 손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을 됐든 뼈가 부러졌든 세포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에 질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당연히 변형이 오게 되죠. 눈에 보이거나 엑스레이를 찍든 어떤 영상 자료나 혈액 검사 자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병은 세포의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자체가 돌연변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뭔가의 다양한 원인과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뭔가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난 이후에 어떠한 원인과 과정을 거쳐서 비정상적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나는 경우는 소위 말하는 유전병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했던 게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정상적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세포가 변이가 돼서 이상한 형태의 질병이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자체가 돌연변이가 돼서 하나의 세포가 하나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증식을 해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눈으로 확인되고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 이건 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병에 해당되는 게 세포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세포가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흔히 말하는 난치병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는 치료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손상돼서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사상으로나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로는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희 실생활에서 있어서도,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 환경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관계가 어색할 때 뭔가 문제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딱히 찝어서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상태, 그러한 상태에 해당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난치병들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흔히 요즘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공격을 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잉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거는 면역세포와 정상세포의 관계가 서로 같은 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관계 이상이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를 질병의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단순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피로라든지 쉬거나 충전을 하면, 영양 보충을 하거나 하면 단순히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세포 자체의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 뭔가 이상이 발생해서 눈으로 검사상으로는 발견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 기능적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상태. 가장 대표적으로 자가면역계통의 어떤 이런 질환들은 기능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포 자체가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세포 자체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포 자체가 변형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유전자의 이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암도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구조적인 변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 단위에서 살펴볼 때 기능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가 질병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 암은 구조적인 변화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구조적,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어떤 질환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그 중에서 암이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